내 아들이다.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현관에는 작고 마른 7살 남자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처음엔 장난이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하니까. 하지만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내 아들이라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는 고개를 더 숙인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요.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어. 헤어진 후에 그 사람이 임신 사실을 알았대. 나한텐 알리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군. 남편의 목소리는 무겁고 공허했습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고? 결혼한 지 6해가 넘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라니. 그 여자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졌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 남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래서 갑자기 데려온 거야? 나한테는 상의도 없이? 아이가 움찔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순간 미안함이 밀려왔지만 더 큰 분노가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일단 데려와야 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이었대. 남편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이라니.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키워야 한다는 건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딸 하나로도 충분히 바쁜데 갑자기 낯선 아이까지. 가정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키울 순 없어. 난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잖아.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이는 현관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와 함께요. 그때 우리 딸 수아가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누구예요? 수아의 목소리에 아이가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눈이 마주친 순간 낯선 감정이 가슴을 스쳤어요. 아이의 눈에 담긴 외로움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니 그냥 아빠 친구 아들이야. 갑자기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수아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남편은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이 민준이래. 오늘 하룻밤만 재워주자. 내일 다시 얘기해보자.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보육원에 보내야 할까?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까?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태어난 아이라고 해도 결국 무고한 아이인데. 천장을 바라보며 밤새 고민했어요. 내일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남편이 데려온 이 낯선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렸어요. 잠을 설친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다가 겨우 일어났죠.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고 민준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작은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민준이가 현관 신발장 옆에 가방을 메고 서 있었어요. 마치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한 것처럼요. 민준아, 뭐 하는 거니?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내려 노력했어요. 민준이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가 보내고 싶다고 해서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젯밤에 했던 말들이 민준이의 귀에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미안함이 밀려왔죠. 밥은 먹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젓더니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까? 전날 밤의 분노와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럼 밥 먹고 가자. 배고프지?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 간단히 계란말이와 국을 준비했어요.
민준이는 식탁에 앉아 얌전히 기다렸죠. 너무 얌전한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으니 민준이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마치 허락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먹어도 돼. 맛있게 먹어. 말을 해주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어요. 너무 예의 바른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7살 아이치고는 지나치게 눈치를 봤죠. 민준아, 어제는 아줌마가 좀 놀라서 그랬어. 미안해. 말을 꺼내자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 어른이 사과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말에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7살 아이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민준이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네가 태어난 건 잘못된 게 아니야.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보육원에 보내면 평생 그런 생각을 안고 살게 되겠죠. 죄책감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준이 옆에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일어났구나.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남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 남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제 다음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이 아이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어야 해. 계모가 아니라 엄마로서 키울 거야. 너도 아빠로서 책임져야 하고. 남편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아니, 괜찮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가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날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딸 수아에게는 오빠가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이들은 금방 적응하는 법이니까요. 민준이의 방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러 다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맴돌았지만 민준이의 작은 미소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조용하고 눈치를 많이 봤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고 가끔은 수아와 함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민준이와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거의 없었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왜 민준이랑 말도 안 하고 그래? 약속했잖아.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저녁 설거지를 하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력하고 있어. 그냥 시간이 필요해. 민준이에겐 더 필요할 거야. 아빠의 사랑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릇을 3개 내려놓았어요. 그때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작은 손으로 수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어요. 늘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그릇 좀 닦아줄래? 민준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옆모습을 보니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비슷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 민준이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피곤해 보였어요. 많이 울기도 했고요. 저 때문에 힘들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홀로 아이를 키우는 고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민준이를 남편에게 데려온 것은 잘한 일이었을까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그래도 엄마가 많이 사랑하셨을 거야.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이 엄마를 만나보고 싶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겠어.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굳이 만날 필요 있어? 당연하지. 앞으로 우리가 민준이를 키울 거면 확실히 해둬야 할 것들이 있어. 법적인 문제도 있을 테고. 결국 남편이 연락을 취해 민준이 엄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남편의 과거 여자친구이자 민준이를 낳은 여자.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죠. 며칠 후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소연이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였어요. 지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소연의 첫마디였어요. 걱정과 그리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아직은 적응 중이지만 잘 지내고 있어요.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혼자 키우려고 했대요. 하지만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졌고 우울증까지 찾아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요. 민준이를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연락했죠.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화가 나기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저라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민준이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족으로 받아들일 생각이에요. 민준이가 원한다면 친양자로 입양할 계획이고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함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되지 못해서. 그날의 만남은 생각보다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의 미래에 대해, 우리 가족의 모습에 대해.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준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달째, 가족으로서의 생활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아침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지만 대화는 건조했고 웃음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특히 남편은 민준이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아빠, 학교에서 가족 그림 그리기 숙제가 있어요. 같이 해주세요. 수아가 공책을 들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수아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빠가 도와줄게. 두 사람이 즐겁게 숙제를 하는 모습을 민준이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러운 눈빛이 역력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죠. 민준이도 똑같은 아이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민준아, 너도 같이 할래? 제가 민준이에게 손짓했어요.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남편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고 멈춰 섰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텔레비전 볼게요.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남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약속했잖아. 민준이도 우리 아들로 키우기로. 남편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쉽지 않아. 당신한테 쉽지 않은 것처럼 민준이한테도 쉽지 않아. 그 애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날 밤 민준이 방에 들어가 책을 읽어주고 있는데 문득 물었습니다. 민준아,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거 어때? 불편한 거 없어? 민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아요. 아줌마가. 책도 읽어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주시고. 아줌마라고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도 돼. 물론 아직 어색하면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아.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엄마라고 불러도 되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엄마의 존재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앞으로 우리 가족이니까.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품에 안겼어요. 작은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를 진심으로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 뭔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를 정말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다음 날 남편을 따로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 같이 외식하자. 민준이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습니다. 민준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수아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게 했어요. 조금씩 가족다운 모습이 갖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남편은 수아에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준이에게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여보, 민준이한테도 관심 좀 가져봐. 뭐 먹고 싶은지 물어봐.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마지못해 물었어요. 뭐 먹을래? 민준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이니까요. 스파게티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수아에게 관심을 돌렸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화장실로 남편을 불러 따졌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려면 왜 데려온 거야?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동안 다른 여자가 내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사실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배신감이 느껴져. 남편의 말에 숨이 막혔어요. 그런 감정이 있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잘못이 없어. 오히려 네가 책임져야 할 아이잖아.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알아. 노력할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여기 있어도 될까요? 아빠가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뒤돌아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빠도 적응하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남편이 민준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민준이가 우리 가족이 된 지 3달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은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지만 민준이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컸어요. 특히 시댁과 친정에 어떻게 소개할지,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보, 추석에 민준이 데려갈 거지? 남편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남편은 민준이와 거리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말을 건네는 정도였죠. 하지만 적어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추석 전날 민준이에게 새 한복을 입혔어요. 거울 앞에 선 민준이의 모습이 꼭 작은 어른 같았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어때, 잘 어울리지?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도 예쁜 한복을 입고 민준이 옆에 섰어요. 둘이 나란히 선 모습이 정말 남매 같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정말 가족처럼 느껴질까? 추석 당일 시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계속 손을 비비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수아가 옆에서 제잘거렸지만 민준이는 거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긴장하지 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겨주실 거야. 확신이 없는 말이었지만 아이를 안심시키고 싶었어요.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시부모님께 미리 상황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직접 대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민준이를 보시고 잠시 굳어지셨어요. 하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손자구나. 어서 오너라. 예상 밖의 반응에 안도했어요. 시어머니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 더 냉담한 반응이었어요. 민준이를 보시고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거부감을 드러내지는 않으셨어요. 그래도 우리 집 장손인데 차례는 지내야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준이를 장손으로 인정하신 거였어요. 그 말에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의 인정이 남편에게 필요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차례상을 준비하는 동안 수아가 할머니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요. 아마 민준이를 경계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직 어린 마음에 새로운 오빠의 등장이 불안했을 테니까요. 수아야, 오빠도 같이 놀자. 제가 제안했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오빠 아니에요. 그 말에 민준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 구석으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관계도 쉽지 않구나 싶었어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 시아버지께서 민준이를 유심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불쑥 말씀하셨어요. 눈매가 우리 아들을 닮았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했던 걸까요? 식사 자리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민준이 옆에 앉아 반찬을 집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처음으로 아빠가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으니까요. 작은 변화였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댁에서의 첫 명절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럽게 지나갔어요. 다음은 친정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은 시댁과 달리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드렸을 때 오지 말아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 민준이도 데리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의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민준이를 보시고는 눈을 피하셨어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지만 눈빛에는 걱정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와라. 어색한 인사가 오갔어요. 민준이는 주변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다가갔어요. 엄마, 아빠. 민준이는 이제 우리 아들이에요. 받아들여 주세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네가 왜 다른 여자의 아이를 키워야 하니? 수아도 있는데. 아빠, 민준이도 무고한 아이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친양자로 입양할 거예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마 제 삶이 힘들어질까 봐 걱정하시는 거겠죠. 하지만 결국 저녁 식사 때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민준이에게 다가가셨어요. 밥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반찬 더 줄까? 그 작은 제스처에 민준이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어요. 명절이 끝나갈 무렵 어머니는 저를 따로 불러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힘들겠구나. 하지만 내 선택을 존중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맑은 눈을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이라고. 명절이 지나고 한 달, 민준이는 점점 가정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엄마라고 부르는 횟수가 늘어났고 수아와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남편도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민준이와 함께 공놀이를 하기도 하고 숙제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방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는데 민준이가 숨겨둔 것 같았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민준아, 보고 싶어. 잘 지내니? 엄마가 많이 사랑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준이의 생모였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배신감, 불안함, 그리고 이해.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남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연락을 하다니. 이러면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할 거야. 우리는 민준이에게 휴대전화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준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그저 새 엄마일 뿐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6살까지 함께 살았던 엄마인데 그리울 수밖에 없겠죠. 민준아, 내 엄마를 만나보고 싶니? 민준이의 눈이 커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만나도 돼요. 그 질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생모 소연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소연은 처음에 놀란 듯 했지만 곧 만남에 동의했어요. 다음 날 도시공원에서 소연을 다시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소연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소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많이 컸구나.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잠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와 엄마의 모습.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했어요. 소연도 아픈 선택을 한 것이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소연이 민준이를 데리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민준아, 저기 놀이터 가서 조금만 놀고 있을래? 엄마들끼리 얘기 좀 할게.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놀이터로 달려갔어요. 소연과 나란히 앉으니 어색했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민준이를 잘 돌봐주셔서.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소연은 민준이를 홀로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이야기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고요. 사실 헤어지고 나서야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처음엔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신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기보다는 연민이 느껴졌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키우면서 너무 지쳤어요. 민준이 때문에 포기한 것도 많았고. 소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준이는 제 삶의 이유였어요.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 말에 소연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고통과 사랑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던 엄마였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민준이가 원한다면 내가 친양자로 입양할 거예요. 만약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직접 키워야 해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건 민준이의 선택이에요. 우리 어른들의 결정이 아니라.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몰래 연락하지 마세요. 아이가 보고 싶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만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 사진이라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도 엄마니까요.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준이와 소연의 작별은 짧고 애틋했습니다. 소연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많이 사랑해. 새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이는 조용했습니다.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문득 물었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민준이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네. 엄마가 저한테 잘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 집이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소연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그리움을 억누르고 새 가정을 인정해준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 우리도 민준이를 위해 더 노력해야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이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민준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정말 우리 아들로 키워야겠다.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가족이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다는. 민준이의 생모를 만난 지 한 달, 우리 가족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민준이를 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함께 식사를 하며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축구를 하기도 했죠. 아직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될까요? 그 질문에 기뻤습니다. 처음으로 민준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요청한 거였으니까요. 지금까지는 항상 괜찮아요. 아무거나 좋아요 라고만 했었거든요. 물론이지. 아빠한테도 말해볼까?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어요. 나도 어릴 때 태권도 했었거든. 민준이 지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놀랐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태권도장에 등록한 날, 민준이는 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긴 듯 했죠. 멋있다, 우리 아들. 남편이 민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아들이라는 말에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아빠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후 민준이는 조금씩 활발해졌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집에서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끔은 수아와 장난을 치며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았어요. 어느 날 수아의 친구 어머니가 집에 놀러 왔는데 민준이를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전에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긴장이 됐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민준이도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민준이.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저, 괜찮아요? 민준이의 질문에 의아했습니다. 뭐가 괜찮으냐고?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냐고요. 다들 이상하게 쳐다봐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주변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물론 괜찮아. 넌 우리 아들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불안과 두려움이 터져 나온 것 같았어요. 한참을 안고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이가 주변 시선 때문에 힘들어해. 우리가 더 단단히 보호해줘야 할 것 같아.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도 정리해야겠어. 친양자 입양 절차를 알아보자. 남편의 결심에 놀랐어요. 이제야 정말 민준이를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아, 우리 가족의 성을 갖고 싶니? 법적으로 우리 아들이 되는 거야.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진짜 아들이 되는 건가요? 그래, 진짜 우리 아들.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저 정말 그러고 싶어요. 그날부터 친양자 입양 절차를 시작했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소연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민준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민준이는 태권도에서 첫 번째 승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남편도 퇴근 후에는 민준이와 함께 연습했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정말 아빠와 아들 같았습니다. 심사 당일 우리 가족 모두 태권도장에 응원을 갔어요. 민준이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차기, 품새, 기본 동작.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해냈어요. 합격 발표가 나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엄마.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아빠, 엄마라고 불렀거든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줬어요.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인가요? 남편이 룸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었어.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가 잠들기 전에 처음으로 제게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고민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제 아들이었어요.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이 있다는 말이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조금씩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친양자 입양 절차가 거의 마무리될 무렵 우리 가족에게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진 아이가 되었어요. 태권도에서 노란 띠를 따고 자신감이 붙었는지 집에서도 목소리가 커졌고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수아와도 진짜 남매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가끔 다투기도 했지만 그것조차 자연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었죠.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민준이를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챙겼어요. 주말이면 민준이와 함께 야구를 보러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러 공원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민준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제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의견도 잘 말하고. 유치원 교사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있던 민준이가 이제는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발표도 잘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불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행복이 계속될까? 민준이가 커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저는 민준이 방에서 민준이가 소연과 찍은 사진을 발견했어요. 침대 밑에 조심스럽게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와 소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소연은 민준이의 첫 번째 엄마니까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민준이가 아직 소연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사진을 숨겨두고 있더라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우리가 소연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 언젠가는 민준이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야 할 거야.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민준이를 불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내 사진을 봤어. 침대 밑에 있던 거.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눈에 두려움이 서렸습니다. 미안해요. 버릴게요. 아니, 그러지 않아도 돼. 소연 엄마가 그리울 수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민준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화, 안 나셨어요? 아니, 전혀. 소연 엄마는 널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야. 그리워하는 건 당연해. 그리고는 서랍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얼마 전 소연이 보내온 민준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어요. 이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야. 소연 엄마가 보내주셨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민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짜 가져도 돼요? 물론이지. 그리고 소연 엄마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 만날 수 있게 해줄게. 민준이는 갑자기 일어나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더 편안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비밀을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을 테니까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던 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우리 아들이 되었어요. 민준이의 성도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소연에게도 알렸어요. 소연은 눈물을 머금고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립니다. 소연의 말에 약속했습니다.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크도 준비했고요. 민준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부터 민준이는 법적으로도 우리 아들이야. 축하해. 남편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민준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이 집 아들인가요? 그래, 민준아. 진짜 우리 아들이야. 수아도 기뻐하며 민준이에게 과자를 건넸어요. 오빠 축하해. 모든 것이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민준이를 만났을 때의 혼란과 거부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민준이 없는 생활을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민준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다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왔어요. 조심스럽게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드리고 싶어요. 그림이었어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예쁜 그림이야. 민준이를 안아주는데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도 돼요?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있을 곳이야. 영원히. 민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제야 안심한 듯 했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사랑해요, 엄마.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해졌어요. 이 아이는 이제 정말 제 아들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의 모임?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록 시작은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태권도에서 승급 심사를 앞두고 있고 유치원에서도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수아는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 착한 누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빠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두 아이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를 만났을 때의 혼란과 거부감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저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민준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어서요. 가끔은 민준이가 커서 더 많은 질문을 할까봐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가